그 오후 세션 첫 번째 발표하시는 연사님은 그 한양대학교의 정두석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발표하실 그 내용은 그 딥뉴럴 네트워크랑 딥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하드웨어 가속기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아, 예. 예,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정두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딥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딥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가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 억셀러레이터 디자인에 관한 제 연구 그 방향성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구실 이름은 이머징 컴퓨팅 랩이고요.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머신러닝 기술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기반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퍼 태스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퍼 태스크는 에너지 퍼 오퍼레이션 곱하기 오퍼레이션 퍼 태스크고요. 그래서 에너지 퍼 태스크를 낮추는 일은 에너지 퍼 오퍼레이션을 낮추거나 혹은 낮추고 오퍼레이션 퍼 태스크를 낮추는 이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퍼레이션 퍼 태스크, 그러니까 에너지 퍼 오퍼레이션을 낮추는 일은 이제 이제 저전력 소자 기반의 인메모리 프로세서 디자인과 같은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그 오퍼레이션 퍼 태스크를 낮추는 이제 방향으로 디지털 프로모비 프로세서의 어떤 이벤트 라우팅에 필요한 오퍼레이션 낮추는 이제 프로세스 디자인을 하거나 이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다이내믹 피처를 엑스트랙션 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등의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점점 벌키해지고 있고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컨볼루션 기반의 네트워크가 대세다 보니까 이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엄청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뉴럴 네트워크의 토폴로지가 다양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엘리먼트리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덴스 레이어고 다른 하나는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덴스 레이어는 파라미터 인텐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스트 뉴런당 웨이트 개수를 보시면 이제 M, 여기서 M은 프리시냅틱 레이어에 있는 뉴런의 개수입니다. 반대로 컨볼루션 레이어는 오퍼레이션 인텐스한 레이어고요. 웨이트 자체는 덴스 레이어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럭스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 레이어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플럭스의 증가가 이제 불가피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 딥 러닝을 억셀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어떤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그리고 인퍼런스에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억셀러레이션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폼 노이만 아키텍처 내에 제가 이걸 미드인 폼 노이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범용 하드웨어로 이제 GPU, 그리고 TPU, MPU 같은 것 같은 이제 ASIC들이 있고요. 이거를 넘어서는 이제 비욘드 폼 노이만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뉴로몰 프로세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가속이라고 하면은 단순 가속이 아니라 이제 엣지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파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이 해당되게 되고요. 그래서 가속이라고 하면은 가속, 그러니까 연산을 가속할 뿐더러 이제 그 연산을 저전력화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하나가 위드인 폼노이만 이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프로세서 중심, 그러니까 메모리 중심의 이제 인메모리 프로세서, 저희는 이제 비발성 메모리 기반의 인메모리 프로세서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파트 1에서 드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비욘드 홈노이만 디지털 뉴로모티브 프로세서 디자인에 관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트 1은 이제 알렘 기반의 그러니까 하드웨어 억셀러레이터, 이거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억셀러레이션 하는 그런 이제 데디케이트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스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메모리 도메인과 프로세싱 도메인이 머지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풀 아날로그 맥 오퍼레이션 억셀러레이션 스킴도 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어느 정도 절충안을 채택한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억셀러레이션 스킴도 있고 메모리 도메인과 프로세싱 도메인이 실제로 이 메모리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스킴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뉴럴 프로세서 이거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가속화하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네오라고 붙였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 네오라는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희가 개발의 주안점은 항상 메모리와 오퍼레이션 이피션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기 위한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세싱 메모리를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왼쪽 그림에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이제 폼노이만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컴퓨팅 구조는 프로세서 센트릭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컴플렉시티의 연산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그런 구조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 연산이라고 하면 연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워크로드를 제공하는 연산, 이제 맥 오퍼레이션이고요. 하지만 이 간단한 연산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딥러닝 연산의 이제 대부분의 워크로드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폼노이만 구조를 유지하되 일부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아키텍처를 바꾸는 대표적으로 프로세싱 메모리 같은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맥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연산기를 메모리 도메인 주변에 위치하거나 혹은 안에 머징을 시켜가지고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를 함으로써 이 파워를 줄이고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 빈도수를 줄여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메모리 월에서 오는 그 시간 지체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 인 메모리 프로세서 분야에서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 메모리 프로세서를. 그러니까 메모리 도메인과 프로세싱 도메인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인 메모리 도메인 프로세싱이라고 저는 좀 붙였고, 이 메모리 도메인과 프로세싱 도메인이 인 메모리 프로세서 내에서 나눠져 있는 경우, 니어 메모리 도메인 프로세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 메모리 도메인 프로세싱 스킴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이 메모리는 이제 비발성 메모리, 그 중에서 저항 기반의 이 알렘이라고 얘기하는 저항 기반의 메모리를 이제 사용해서 이 아날로그 맥 오퍼레이션을 좀 이제 수행해 보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이건 저희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 메모리 도메인에 요 메모리 도메인을 보시면 이제 수동형 저는 이제 저항 어레이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수동형일 이유는 없고요. 이제 대세는 또 원티 원알이긴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저항 어레이를 여러분들이 요 로우 라인에 그 액티베이션에 해당되는 전압을 입력하면은 요 일괄적으로 요 컬럼 단위에서 요 저항 어레이의 컨덕턴스 매트릭스와 액티베이션 볼티지의 곱셈의 결과가 일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궁극의 이제 컴퓨테이션 컴플렉스인 5번을 이제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연구의 이제 출발점이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셀들 간의 크로스톡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칼럼 단위의 액세스를 통해서 한 사이트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자면 이 매트릭스의 하나의 로와 이 액티베이션 벡터의 닷 프로덕트 결과를 한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다양한 저항 기반의 메모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알렘도 그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변환 메모리, PC램이나 자기 메모리, 램 등도 똑같이 저항 기반의 메모리인데 왜 알렘 분야에서 이게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제 알렘의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멀티빗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C램의 경우에도 일부 가능하긴 한데 이제 드리프트, 리지스턴스 드리프트라고 얘기하는 피치 못하는 리텐션 문제가 PCM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빗 오퍼레이션이 어느 정도 제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항 기반의 메모리이다 보니 아날로그 커런트 썸이 가능하고 그 알렘은 또 리드아웃과 데이터 리텐션 측면에서 리다이비리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인해 이제 알렘 기반의 인 메모리 프로세서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메모리 도메인을 일단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수동형 알렘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원 R 기반의
메모리 어레이고요. 이제 기존에 이 RM의 유닛셀이 이제 원키 원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랜덤 액세스를 위한 셀렉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궁극의 디자인을 4F 스퀘어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동형 어레이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이 메모리 셀은 여기 크로스 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 크로스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셀렉터가 없이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그러면 주변 셀들 간의 크로스톡은 어떻게 막느냐, 이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셀프 렉티파잉 메모리 셀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셀프 렉티파잉 메모리 셀은 굉장히 큰 IV 비선형성의 기인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IV 히스테리틱스를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브랜치가 저항이 낮은 상태, 요 밑에 있는 브랜치가 저항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빨간색 셀을 랜덤 액세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칼럼에다가 오퍼레이션 전화보니까 하고, 요 로우를 그라운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요 빨간색 셀을 랜덤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문제는 요 주변 셀들, 선택되지 않은 셀들을 사실 그냥 놔둘 수는 없고요. 여기 이니비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셀에 이니비션 볼티지를 가하는데, 여러 가지 틈이 있습니다만 가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않은 셀에 볼티지가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처럼 굉장히 극도의 IV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소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전압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가 정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셀을 사용을 하면은 비선택 셀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본 아이디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SRC 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셀프 렉티파잉 셀은 이제 멀티레이어 소자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멀티레이어가 하프늄 실리케이트, 알루미늄 옥사이드, 그리고 하프늄 실리케이트 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두께는 5나노미터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하부 정부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트, 상부적으로 루테늄 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 퍼지스태틱 IV 특성을 보시면은 굉장히 신뢰성 있는 IV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는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볼티지 펄스 동작을 살펴보시면은 대략 100 마이크로 세컨 정도의 라이팅 볼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위칭은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인 메모리 프로세서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오퍼레이션 리드 오퍼레이션입니다. 라이팅 할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스피드가 중요한데, 라이팅 스피드는 저희가 100 나노세컨 이하에서도 충분히 전류를 읽을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딩 스피드는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동작의 신뢰성을 살펴보면 이제 셀 투 셀 베리어빌리티, 그리고 사이클 투 사이클 베리어빌리티가 중요한데, 굉장히 우선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라이팅 인슈어런스 역시 100만 번 정도 라이팅을 반복을 했을 때도 어떤 저항 상태에 연화 없이 라이팅이 잘 된다는 걸 확인했고, 제일 중요한 게 리드 디스터번스인데요. 이 마지막에 저희가 10에 10순간 정도 반복해서 리딩을 해도 그 스트레스에 의한 그 데이터 리텐션의 문제는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SRC들이 이제 무사하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알람의 중요한 특성인 아까 말씀드린 멀티 레벨 오퍼레이션인데, 저희는 이제 2비트 동작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총 4개의 스테이트를 85도씩에서 7,000초 이상의 저희 데이터 리텐션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리텐션, 큰 리텐션 문제 없이 총 4개의 스테이트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1K SRC 어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요 아날로그 커런트 썸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총 4개의 랜덤 매트릭스를 선정을 해서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을 이제 컨덕턴스로 저희가 라이팅을 했고, 그거를 요 로우 라인에 전압을 분갈해서 이제 컬럼 단위로 전류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전류 썸이 제대로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여기 회색이 저희가 실제 측정한 커런트고요. 이 빨간색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에스티메이션한 그런 결과인데, 두 개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저희 SRC 셀이 적어도 1K 어레이 상에서는 주변 셀들 간의 크로스톡 없이 잘 동작을 한다는 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좀 주변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를 이용해서 이제 맵 오퍼레이션, 억셀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회로를 보시면은 일단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냐면, DAC를 통해 가지고 특정 비트를 가지고 있는 액티베이션을 우리가 DAC를 이용해서 이제 볼티지
시그널로 바꿔주고요. 이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이 칼럼 단위의 전류 썸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날로그 맥 오퍼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저항 상태로 프로그래밍을 해도 그 프로그래밍에 어떻게 보면 오차라는 게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포가 있고요. 이런 산포 때문에 실제로 맥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보면은 이게 에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설사 이런 에러를 차지하고서라도 이런 동작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셀의 IV 특성이 선형적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인가 액티베이션 전압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비례해서 퍼져야 되는데 저희는 이 비선형성을 극도로 높인 IV 셀의 기반상 SRC 셀이기 때문에 SRC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 DAC와 ADC의 레졸루션인데요. 단순 연산을 해봐도 저희 1K 셀에서 요구되는 이 ADC의 레졸루션을 살펴보시면은 그러니까 8비트 웨이트 그리고 8비트 액티베이션의 경우에 이게 무려 우리가 21비트의 ADC 레졸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ADC, DAC 디자인이 있겠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 빛 레졸루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워와 에어리 오버헤드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걸 이제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SAR EDC 그리고 캐패시티브 DAC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 익스포넨셜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비트의 ADC 그리고 DAC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게 결국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풀 아날로그 맥 오퍼레이션 연산이라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절충안으로서 이제 몇 가지 이거를 좀 모디피케이션을 갖는데요. 일단은 액티베이션을 그러니까 원빗 DAC로 비시리얼 액티베이션을 인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IV의 선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원빗 DAC를 사용함으로써 이 DAC의 파워 그리고 에어리어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기존에는 하나의 알렘 셀이 즉 하나의 알렘 셀의 컨덕턴스가 하나의 웨이트를 표현했다면 저희 절충안에서는 여러 개의 알렘 셀이 하나의 웨이트를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절충안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로우 라인도 저희가 파티셔닝을 해가지고 이제 부분을 리딩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점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의 알렘셀에 요구되는 그 레벨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멀티빌 리드아웃 마진이 커져서 오동작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원빗 DAC를 사용하고 그리고 요구되는 ADC의 프리시전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단순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와 같은 1K 어레이에서 우리가 웨이트는 8비트지만 총 4개의 알렘셀이 8비트를 표현한다. 즉 하나의 알렘셀이 2비트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리고 비시리얼 액티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1비트다. 그러면 요구되는 ADC의 레졸루션이 7비트로 굉장히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DC에 필요한 그 파워 그리고 에어리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단점이 되겠죠. 이 레이턴시가 증가를 한다. 하지만 저희가 늘 생각하는 거는 빠르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레이턴시가 크더라도 동작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이제 풀 파이프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능하고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커런트 썸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알렘을 리딩하는 과정, 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매치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ADC를 통해서 컨버전 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시프트 애드 등과 같은 이제 디지털 프로세싱 시간이 필요한데 이 크게 네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텝이 요 아날로그 커런트 썸을 하는 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한 스텝에 한 사이클의 전체적인 시간을 결정하는 이제 팩터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요 하나의 로우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닷 프로덕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을 빛 시리얼로 우리가 인가하기 때문에 총 A비트의 액티베이션이다. 그럼 A를 곱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우 라인 역시 우리가 파티셔닝을 하기 때문에 이 파티션의 개수가 N, M개다. 그러면 총 A,
NM 그리고 RM 리드를 위한 P 리드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어떤 그 유닛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늘 생각하는 거는 이런 스킴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RM의 그 웨이트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스플리팅하게 되는데 이게 옵티멀한 스플리팅 이제 스트래티지가 있느냐가 이제 저희가 늘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옵젝티브 펑션은 당연히 이런 매트릭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파워 에피션시 즉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퍼 와트고요. 이거랑 이제 파워 앤 에어리 에피션시 이 두 개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최대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스플리팅 방법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가 늘 고민하는 거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옵티멀한 데이터 스플리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레벨업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이제 8비트 웨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플릿을 두 개로 하는 경우에 파워 컨섬션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고, 그리고 파워 에어리어 프로덕트 역시 미니마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RM이 4비트를 표현할 수 있으면 가장 아이디어하다는 걸 확인했고, 이제 16비트 웨이트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스플릿의 개수가 4개인 경우가 이제 파워도 미니마이즈 할 수 있고, 그리고 파워, 에어리어 프로덕트 역시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시도 하나의 RM들이 4비트 데이터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옵티멀한 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 가이드라인을 삼아가지고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모리 도메인과 이 프로세싱 도메인이 머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제 니어 메모리 도메인 프로세싱 스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도메인과 프로세싱 도메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메모리는 그냥 순전히 그냥 메모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의미에서 뭐 RM을 쓰던 뭐 SRAM을 쓰던 물론 그 정보 밀도랑 이게 파워 등에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 RM만의 어떤 고유의 특성을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 설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비시프트 네트워크 억셀러레이터인데요. 그러니까 파워 오브 투 웨이트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왜 파워 오브 투 웨이트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억셀러레이션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다다음 페이지 정도에 저희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알고리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희가 파워 오브 투 웨이트를 사용한 네트워크의 이제 성능을 이제 꽤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파워 2 웨이트의 경우에는 총 3비트의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SB는 사인 비트고요. 00은 웨이트 0, 01은 1, 10은 웨이트 2, 11은 웨이트 4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게 2비트 웨이트의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비시프 네트워크 억셀러레이터 기본 유닛은 여기 저기 SAC라고 있는데 이거는 Shift and Accumulation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기본 유닛을 보시면은 간단한 시프터와 애드 핏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여기 A, B, C라는 웨이트 세 개를 로딩을 하고요. 메모리 도메인으로부터 그리고 여기 인풋 액티베이션 우리가 첫 번째 사이클에서 X0부터 X3까지 그리고 이걸 이제 첫 번째 밑에서부터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에 있는 SAC 유닛들을 인풋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웨이트 C를 곱하고요.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하나씩 시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에서 액티베이션은 X1부터 X4까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로에 이제 이제 B라는 웨이트를 곱하고요. 세 번째 사이클은 또 시프트를 한번 해가지고 이제 A라는 웨이트를 곱하고 그래서 그 결과 값이 이제 컨볼루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제 비시프트 네트워크 억셀러레이터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뭐 사실 이쪽 이제 디지털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파워 오브 투 웨이트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연구를 늘 이제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저희가 고안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라그랑치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라는 거를 써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백프롭 할 때 이제 기존에는 로스 펑션을 가지고 백프롭을 했다면은 요 LMM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방법은 이제 CBP라고 저희가 붙였고요. 저희 CBP 알고리즘에서는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용해서 백프롭을 합니다. 라그랑지안 펑션은 기존의 로스 펑션과 모든 웨이트마다 하나의 웨이트마다 다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이 컨스트레인트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웨이트에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주기 위한 펑션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컨스트레인트 펑션은 우리가 원하는 웨이트에 해당되게 되면 항상 0으로 되게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디자인하고요. 그래서 모든 웨이트마다 하나의 간단한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주어지고 하나의 멀티플라이어가 주어집니다. 그 람다라고 표현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용한 이제 라그랑지안 펑션이고요. 이거를 이제 백업하는 과정은 이 W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웨이트와 이 멀티플라이어는 독립이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제 각각의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제로로 보내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제로인 부분에서 그레디언트가 제로다 그러면은 이 로스 펑션을 웨이트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로스 펑션도 그레디언트 제로를 만들어버리고 컨스트레인트 펑션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즉 로스도 미니마이즈하고 컨스트레인트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C가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스키매틱인데 지금 미니멈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 펑션을 고려하면은 이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제로가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옵티멀한 값을 저희가 찾게 되기 때문에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게 됩니다.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라그랑지안 펑션을 사용하면 뭔가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럼 이거 옵티멀 포인트를 어떻게 찾느냐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BDMM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베이직 디퍼런셜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BDMM에서는 웨이트 업데이트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고요. 멀티플라이어 업데이트는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업데이트 과정을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여기 DWDT 그리고 D 람다 DT의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이 라그랑지안 펑션을 리아프노 펑션으로 두고 그 러닝 키네틱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 DW는 여기서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고 D 람다 D도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DLT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좀 더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결국에는 이 DLDT가 제로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 다 제곱이기 때문에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CS가 제로로 가고 그리고 여기 라운드 CS, 라운드 W가 제로라 그러면은 이게 라운드 C, 라운드 W, 즉 로스가 미니마이즈가 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는 거를 이 러닝 키네틱 이퀘이션에서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좀 간단한 방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컨스트레인트 펑션입니다. 이제 각각의 웨이트마다 제가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펑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럼드에 둔 컨스트레인트는 총 4개입니다. 바이너리 웨이트, 터너리 웨이트, 원비 시프트, 투비 시프트의 경우인데 사실 원비 시프트, 투비 시프트는 둘 다 3DT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원비 시프트를 할 필요는 없고요. 투비 시프트가 더 낫고요.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저희가 사용한 컨스트레인트 펑션은 이 소트 슬라이드 펑션이고요. 그래서 원비 시프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미니멈 값을 갖는 그런 펑션입니다. 이제 터널의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1.1에서 미니멈 값을 갖는 간단한 펑션이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UCS 윈도우라고 표현한 이건데요. 이게 unconstrained weight 윈도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윈도우 안에 있는 웨이트들은 이 constraint 펑션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UCS 윈도우를 고려를 한 러닝 키네틱스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텀을 보시면 이게 이 UCS 윈도우 밖에 있는 웨이트들은 컨스트레인트에 의한 폴스를 실제 받게 됩니다. 분명히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면은 로스의 로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로스의 로스가 어쩔 수 없이 있게 되고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이 컨스트레인트 윈도우 안에 있는 웨이트들은 컨스트레인트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은 일부 웨이트들은 지금 컨스트레인트에 의한 폴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웨이트들, 특히 윈도우 안에 있는 웨이트들은 컨스트레인트에 영향 없이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해 이제 학습을 하고 있다. 즉 모든 웨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컨스트레인트 폴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일부 그래주얼하게 준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이게 이제 펑션에 해당되게 되고요. 이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러닝 파라미터는 일단 웨이트가 있고요. 그 멀티플라이어 역시 학습을 하고요. 그 UCS 윈도우를 결정하는 베리어블이 G인데 이것도 역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G라는 거는 이제 항상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데 이건 윈도우가 큰 데서 작은 데고 이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코드를 보시면은 저희 이거는 포스트 트레이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를 프리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니셜 파라미터들을 이니셜라이즈 시키고 일단 멀티플라이어를 이니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매 입력마다 그냥 팩트업을 합니다. 근데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용해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선별적으로 멀티플라이어와 UCS 윈도우 펑션, 베리어블 G를 업데이트 합니다. 근데 이게 빈도수를 많이 낮췄습니다. 항상 이 멀티 베리어블 다이내믹 시스템은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업데이트 할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면 발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파라미터가 다른 파라미터에 대해서 퍼지스태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빈도수를 많이 차이를 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네트워크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 알렉스넷의 경우에는 오히려 투비시프트 같은 경우는 풀 프리시전 32비트보다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레스넷 18의 경우에 투비시프트의 경우는 풀 프리시전과 거의 유사한 액큐리시를 얻었고요. 레스넷 50의 경우 역시 풀 프리시전과 거의 유사한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제 구글넷의 경우에는 살짝 로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습 그러니까 퀀타이테이션 알고리즘 대비 훨씬 높은 이제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UCS 윈도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UCS 윈도우 없이 학습한 경우와 UCS 윈도우를 두고 학습한 경우 바이너리 웨이트 컨스트레인트를 레슨넷 18에 대해서 이제 가한 경우인데 보시면 어큐리시 차이가 한 6%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주얼 퀀타이제이션이 이 퍼포먼스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비욘드 폰노이만 카테고리의 디지털 뉴로모픽 프로세서 이제 디자인입니다. 저희 뉴로모픽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와는 좀 상이한데요. 저는 일단 그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역시 좀 상이하다고 보는데 이제 뭐 RNN과 같은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 스태틱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에 어떻게 이제 스페이셜한 코릴레이션을 고려해가지고 피처를 엑스트랙션 한다면은 SNN이라는 거는 이 다이내믹 도메인에 있는 다이내믹 피처를 엑스트랙션 하는데 이용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컴플렉시티가 좀 큰 편이고요. 이 SNN은 그러니까 스페이셜 도메인의 컨볼루션뿐만 아니라 이 템포럴 도메인의 컨볼루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템포럴 커널들이 사용되는데 시냅틱 커널, 예를 들어서 포텐셜 커널, 프리트레이스, 포스트레이스 등등의 굉장히 많은 템포럴 커널을 포함하고 있는 즉 스페이쇼 템포럴 구조를 캡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 컴플렉스는 DNN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럼 이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하드웨어는 어떤 토폴로지를 가져야 되겠느냐? 여기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요 뉴런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 독립적인 프로세서, 로컬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고 이 로컬 프로세서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즉 다양한 베리어블이 있는데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걸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로컬 데이터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이 프로세서 2가 어떤 자기의 베리어블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2의 로컬이기 때문에 뉴런 1, 3, 4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서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를 사용해가지고 이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는 이제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리고 센트럴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제 폼 노이만 아키텍처와는 이 구조상으로 상이하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완전한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도 있는데, 일단 디지털 프로세서에서 이제 핵심이 이제 재구성도인데, 이런 완전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는 프로세서의 우리가 재구성도를 높이려면은 굉장히 사실은 그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좀 난잡해지는 거고. 그래서 현재 가장 아이디어란, 이제 옵티멀한 구조는 이제 멀티코어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코어를 여러 개를 두고 병렬성을 높이되 코어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소규모의 폰노이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아키텍처로 최근에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을 이제 프로토타이핑, 이제 FPGA 상에서 프로토타이핑을 다 했고요. 이제 네오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세서 역시 이 이제 멀티코어 디지털 프로세서고요. 저희는 이제 컨볼루션 전용 프로세서입니다. 뭐 기존의 로이드나 뭐 투노스 등등 기존의 대부분의 프로토타입들은 이제 댄스 레이어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 컨볼루션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 물론 댄스 레이어 임플리멘테이션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고 저희는 총 32개의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8개 NOC로 이제 코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 구조는 기존 여타 구조와 다르지 않고요. 근데 이 코어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코어를 보시면은 크게 뉴런 블럭, 시냅스 블럭, 그리고 레이스라 블럭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이게 이벤트 라우팅을 위한 이제 토폴로지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저희 단위 코어는 4,096개의 뉴런과 13만 1,072개의 이제 시냅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레이스라 블록이 핵심인데 이 레이스라 블록이 하는 역할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이벤트를 보고 연결을 해야 할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주소와 그리고 그 시냅스의 주소를 이제 찾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세서 저희 이제 FPGA로 구현한 거에 이제 파워 에스티메이션을 어널리시스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32개 코어로 구성된 프로토타입이 소모하는 전력은 1.675W 정도이고요. 이제 하나의 코어가 대략 47mW 정도의 파워를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블럭에 따라 다른 이제 파워 소모를 이 가운데 파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요한 퍼포먼스 매트릭이 이 시냅스 오퍼레이션 퍼 세컨입니다. 즉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냅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해주는 그런 팩터인데요. 그래서 저희 거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대략 한 65 메가 시냅스 오퍼레이션 퍼 세컨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토타입의 주요 스펙을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토타입 개발에 설계에 있어가지고 주안점이 이제 3개가 있었는데요. 일단 하나가 이제 컨볼루션 전용으로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 라우팅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를 하겠다. 실제로 이 디지털 프로세서를 설계를 해보면 지금 원칩 메모리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항상 메모리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우팅에 필요한 메모리를 최소화하겠다. 세 번째, 이 웨이트 리듀스 레이트는 이제 익스트림 밸류로 우리 높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100% 웨이트 리듀스를 하는 그런 프로세서 구조를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셔야 될 게 뉴런당 필요한 라우팅 메모리 그리고 웨이트 리듀스 레이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프로토타입들은 댄스 레이어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웨이트 리듀스 레이트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저희 프로세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인 저희가 이제 레이세라라고 붙였는데요. 이제 이벤트 라우팅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세라는 레이어 센트릭 이벤트 라우팅 아키텍처라고 기존의 라우팅 아키텍처는 다 뉴런 센트릭입니다. 이 뉴런 센트릭이라는 거의 의미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정의해주는 루크업 테이블에 기반한 이 토폴로지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딥러닝상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즉 딥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정해주지 않고 레이어와 레이어의 연결 타입만 정해주면 다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결이 컨볼루션이냐, 아니면 풀리 커넥티드 연결이냐, 아니면 이게 에버리지 풀링이냐, 맥스 풀링이냐 등등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연결의 타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몇 가지의 해당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어떤 커넥티브를 정의해주면은 이게 충분히 연결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댄스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프리시냅틱 레이어고요. 여기 포스트 시냅틱 레이어인데 이제 댄스 레이어의 경우 여기 프리시냅틱 뉴런 I가 도대체 어떤 인덱스를 가지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건 사실 룩업 테이블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 뉴런 I와 연결되어 있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 인덱스는 여기 포스트 시냅틱 레이어에 총 n개의 뉴런이 있다고 하면 그 인덱스는 당연히 0부터 n-1입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시냅스의 인덱스 역시 우리가 요 단순 계산만 하면은 인덱스 역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룩업 테이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룩업 테이블 필요가 없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경우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컨볼루션의 하이퍼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랭크 4 텐서의 디멘션과 프리시냅틱 피처맵의 디멘션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모든 게 다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포스트 시냅틱 피처맵의 디멘션 다 그냥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프리시냅틱 레이어에 있는 뉴런 I와 연결되어 있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 인덱스 J 역시 이렇게 다 결정이 됩니다. 레인지가 다 결정이 되고 요 레인지에 있는 모든 뉴런들과 연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J가 결정이 되면 뉴런 I와 J에 존재하는 시냅틱 인덱스 역시 또 결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룩업 테이블을 사용해가지고 연결을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면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그 레이세라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서 사용한 인덱스는 다 인 레이어 인덱스입니다. 즉 레이어 안에 있는 뉴런의 인덱스고요. 근데 저희 이제 프로세서 전체로 봤을 때는 항상 글로벌 인덱스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세스 안에서, 코어 안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소스 뉴런의 글로벌 인덱스가 요 레이스라 블록으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그 이벤트 라우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소스 뉴런의 글로벌 인덱스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그룹 룩업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룩업 테이블에서 이 소스 뉴런이 속한 레이어 인덱스와 저희가 또 뉴런 그룹핑을 하는데요. 이 레이어 안에 있는 그룹 인덱스를 그룹 룩업 테이블에서 찾게 되고요. 이렇게 찾은 레이어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 레이어 룩업 테이블이라는 걸 다시 뒤져서 이 레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포스트 시냅틱 레이어의 인덱스를 찾고 그 인덱스의 타입이 뭔지를 찾게 됩니다. 예, 이렇게 찾게 되면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또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그 인덱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커넥티브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쫙 읽어드리고요. 다시 레이어 룩업 테이블을 가서 이 포스트 시냅틱 레이어의 디멘션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것만 있으면 아까 전전 페이지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모든 그 인덱스의 레인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널, 화이트, 위스 방향으로 이터러티브하게 그러니까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글로벌 어드레스를 계산을 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벤트를 그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레이세라 블록 다이그램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개의 룩업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룹 룩업 테이블, 레이어 룩업 테이블, 커넥티브 룩업 테이블. 근데 이 룩업 테이블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 단위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레이어의 개수가 아무리 깊어도 뭐 몇만 개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몇천 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크게 룩업 테이블의 사이즈가 크진 않고요. 이제 레이턴시를 보시면 저희 타이밍 다이그램에서 대략 한 요 정도의 레이턴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n 아웃은
하나의 포스트 시냅틱 레이어에 존재하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개수입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 n셋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레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시면은 VGD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나의 프리시냅틱 레이어에 대해서 하나의 포스트 시냅틱 레이어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레스넷입니다. 이제 레스넷은 스킵 커넥션 때문에 하나의 레이어가 두 개의 포스트 시냅틱 레이어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가 이 구글넷의 인셉션 모습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하나의 레이어가 다양한 이제 포스트 시냅틱 레이어를 갖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컴패티네이션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레이어가 굳이 하나의 포스트 시냅틱 레이어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편은 아까 보여드린 편인데, 결국엔 이 레이세라 아키텍처 때문에 이 라우팅 메모리를 굉장히 적게 저희가 유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웨이트 위주 레이트 역시 굉장히 낮게 유출할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 코어를 보시면은 이 시냅스에 할당된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율이 실제 1대1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웨이트 리유즈를 퍼펙트하게 1로 하면은 실제 뉴런 하나당 하나의 웨이트조차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낮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댄스 레이어를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댄스 레이어를 위한 그런 어느 정도의 시냅스 메모리는 이제 할당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뉴런 플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 실제 뉴런 플럭 역시 약간 좀 연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런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컴플렉시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흔히 사용하는 모델이 심플 LIF 뉴런 모델 혹은 SRM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RM 모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시냅스 이벤트 인풋이고요. 그러니까 델타 펑션 형태의 인풋이 또 오면은 이거를 이제 템포럴 커널, 시냅틱 커런트 템포럴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시냅틱 커런트가 트레이스가 나오고요. 이 시냅틱 커런트를 다시 익스포넨셜 템포럴 커널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멤브레인 포텐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용해서 이제 포스트 시냅틱 스파이크를 발생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고요. 심플 LIF 모델의 경우에는 커널을 하나 사용하면 됩니다. 컨볼루션 그냥 한 번 하면 즉 요게 결국에는 심플 LIF 모델의 경우에는 멤브레인 포텐셜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익스포넨셜 펑션이라는 거를 연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좀 하드웨어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하는데 어큐리시를 높이는 이제 그런 어프로크시메이션 방법을 저희가 이제 고안을 했는데요. 익스포넨셜 펑션을 보시면은 이게 y1은 exponential to the power minus t1 over tau s 그리고 y2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exponential 펑션의 특성이 뭐냐면은 항상 y2를 y1에 대해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케일링 팩터 s라고 두고 여기는 이제 y1이었으니까 이 y1 밸류에다가 스케일링 팩터만 곱해주면 이게 y2 값이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우리가 특정 exponential 펑션 템플릿을 두고 이 템플릿에 해당되는 이제 이 빈이 반복되는데 그 빈에 해당되는 스케일링 팩터만 저장을 해놓으면 두 개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익스포넨셜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우리가 요 빈 제로를 템플릿으로 쓰고 요 각각의 빈에 해당되는 스케일링 팩터를 따로 룩업 테이블에 이렇게 둠으로써 요 두 번째 빈을 연산할 때는 요 스케일링 팩터를 요 룩업 테이블에 하나씩 곱해줌으로써 요 익스포넨셜 펑션 밸류 값을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이거 이름을 저희가 이제 TS-EFA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 룩업 테이블 그리고 템플릿 룩업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간단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는 대략 이제 4클럭 사이클 정도의 이제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익스포넨셜 펑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익스포넨셜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기술을 보시면은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의 메모리가 이제 다른 옆에 기술들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에러 역시 여타 기술보다 이제 굉장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웨어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TS-EF에 기반을 한 SRM 뉴런 이제 어프록시메이션들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SRM은 이제 스파이크를 요 커널을 이용해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러지 말고 얘를 각각 서브 커널로 나눠서 요 남은 서브 커널을 이제 각각 컨볼루션을 하고 그 두 개를 뺨으로써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에 기반을 해서 요 TS-EFA 모듈을 세 개를 이용한 이게 SRM 뉴런 구현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근데 실제로 세 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위에 세 번째 거는 이거는 그 리플렉토리 커널을 위한 이제 그 회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무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두 개의 TS-EFA 모듈을 사용하면 이 SRM 모델을 이제 구현할 수 있고, 이 어큐레시 측면에서 이게 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해서 계산한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한 경우인데, 이게 빨간색 대시드 라인과 파란색 라인 두 개를 보시면 이제 에러가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프로크시메이션의 정확도를 굉장히 이제 높일 수 있다는 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 TS-EFA에 기반한 SRM 모델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여타 지금까지 제한된 모델 대비 요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을 굉장히 줄이고 그와 동시에 에러 레이트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메모리 사용을 보시면은 4,096개의 뉴런을 구현했을 시 뉴런당 요 SRM 모델 구현에 필요한 메모리가 대략 한 77비트 정도로 채 100비트가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메모리를 사용해서 높은 정확도의 뉴런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퀀타이제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프로세서에서 지금 굉장히 메모리 헝그리한 그런 이제 아키텍처이고, 그래서 메모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CBP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그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만 차이점은 백프롭을 할 때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맞는 방식으로 그냥 백프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사이파 10 그리고 DBS 128 제스처 그리고 사이파 10 DBS 데이터셋에 대해서 얻었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오히려 이 스파이킹 뉴럴넷의 경우에는 웨이트를 퀀타이제이션 해주면은 그러니까 30비트 풀 프리시전 웨이트 대비 성능이 올라가는 현상이 꽤 종종 보입니다. 예, 저희가 아직 이해는 잘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요 사이파 10의 경우에는 이게 32비트 풀 프리시전 웨이트를 쓴 경우가 이게 89.01이었는데 실제로 11개를 쓰면 89.95 정도로, 이거 에버리지 값입니다. 저희가 베스트 결과가 아니고요. 네. 이건 베스트 결과죠. 예, 근데 평균이 89.45 정도로 오히려 이런 결과들이 종종 보여서 아직 좀 이해를 좀 더 할 필요는 있고요. 당연히 메모리 사용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저희가 바이너리를 쓸 경우 기존 대비 한 3% 정도의 메모리만 사용해도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좋은 건데 이제 높은 액큐레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했고요. 예,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크게 이제 파트 1과 파트 2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폼노이만 아키텍처 내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비욘드 폼노이만 카테고리에서 딥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가속화하는 이제 프로세서 개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세서는 이제 올해 6월 20일에 테이프아웃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세서의 이제 FPGA가 아니라 이제 프로세서의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추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